오늘 여기 대손이라는 거 할게요. 자, 여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회계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설명 좀 하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회계에서는요, 뭐냐면 위험을 조기에 인식해요. 위험을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이번에 여러분 은행 미국 은행 망한 거, 미국 은행이랑 스위스 은행 망한 거 아세요? 망했어요, 여러분들 두 개가. 그래가지고 지금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서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내 컴퓨터가 무서운데 지금? 네. 그래서 되게 무섭잖아요. 맞죠? 무섭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중소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은행 좀 약간 뭐라고 하죠? 큰데? 큰 은행으로 또 하다 보니까 지방은행 연쇄 부도되는 거 아니냐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회계에서는요, 위험을요, 실제로 우리가 위험을 조기에 다 인식을 해, 조기에.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면 추정을 해가지고 미리 비용을 합니다, 미리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에 제일 유명한 데 어딘지 아세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에? 아무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거기가요, 그 미국에 있는 GM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미국한테 GM에 납품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거기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예전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리콜이라고 하죠, 여러분. 리콜. 맞죠? 차 다시 회수하는 거. 리콜에 들어갔어요. 리콜에 들어갔는데 소송이 걸린 겁니다. 소송이 걸렸으면 실제로 내가 판결에서 져야지만 실제 돈이 나가고 비용 차량 되잖아요. 회계에서는 그렇지 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려면 소송에 걸렸는데 우리 회사가 질 것 같아. 뭔가 위험이 커. 그러면 조기에 미리 비용을 잡습니다. 실제로 돈 나갔을 소송에서 질 때 비용이 아니라. 그죠?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조기에 미리 비용 잡는다. 그죠? 왜 그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응? 어떤 거요? 왜 이러니? 불안한데? 자, 보시죠. 여기 대손 비용. 대손이 뭔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요, 여기가. 그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자, 대손이 뭐냐면, 자, 대자는 우리가 빌려줄 대자 씁니다. 그러니까 빌려줬다라는 건 채권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자는 우리가 손실할 때 손자 써요. 손실할 때 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돈 뜯긴 거 있죠? 떼어 먹힌 거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은행을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도 여러분 금융위 같은 거 오면 특히 여러분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회사들이 여러분들 또 떼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대출 금리가 높으면 회사들이 돈 빌린 거 이자가 세니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회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금융은행들이 그냥 못 받을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돼 미리미리 비용해버려요. 알죠? 뭔가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이제 회계하실 때 위험을 좀 조기에 인식한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면 여기 사례요. 자, 보시면 자, 2023년 12월 1일에 제품을 100만 원에 팔고요.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판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잡힐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도 당연히 수익 잡을 거예요. 거래처한테 인도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 잡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깔 순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 팔았는데 제품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대변으로 가끔씩 제품 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을 배려한답시고 제품을 안 빼게끔 줍니다. 지금은 얼마짜리 제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023년 12월 30일이 기말이 된 거예요. 기말이 됐는데 대표자가 죽었답니다. 죽일게요, 갑자기. 내 컴퓨터가 죽었는데? 아이고, 왜 이러지? 잠깐만요. 여기 뭐가? 네, 그래서 대표자가 사망을 했대요. 그럼 내가 채권이 이 거래처한테 100만 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원 있는데 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회수 못한 게 아니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대요. 그럼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손을 예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대손의 예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못 받은 건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건 대손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비용은 언제 잡아요? 발생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뭐가 잡혔을 때. 그죠? 관련 수익이 잡혔을 때 비용은 꼭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채권의 수익은 언제 잡혀 있냐면 2023년도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혔죠. 여기에. 근데 실제로 우리 회사가 2025년도에 띄어 먹힌 거예요. 그럼 2025년도에 못 받았다고 비용을 그때 처리하게 되면은요, 회계 입장에서는 비용이 관련 수익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기말마다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은지 위험을 조기에 비용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10만 원을 실제로 받지 못한 게 아니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되는데 미리 비용하라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왼쪽은 제가 해놨지만 왼쪽은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왼쪽은 일단 어떤 것이 좀 여러분 괜찮은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이 띄워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잡아요. 일단 지금은 계정 과목 여기가 원래 좀 어려운데 계정 과목까지 같이 해버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그냥 비용을 먼저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원. 됐죠? 잡고요. 그 다음에 자 이용자들한테 12월 30일 날 되면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보고하는 날이죠. 그럼 보고하는 날에 이렇게 보고하라라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기말 현재 100만 원 있죠, 여러분들? 100만 원 있죠. 1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올해 연도 말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1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서 9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이렇게 많은 정보 제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말에 가지고 있는 총 채권, 근데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다 표시해야 그놈의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외상 매출금을 직접 까지 말고 외상 매출금을 까는 다른 이름 쓰란 얘기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이런 애들 이제 계속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손이 예상됐을 때 채권을 이렇게 차감하는 애를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죠? 마치 우리가 대손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은 태생이 어디예요? 본래 위치가? 차변? 대변이죠. 차변을 빼는 놈이잖아요. 예?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태생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 태생이에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댐에 물 받아놓죠. 댐에 물 왜 받아놔요? 그렇죠. 필요할 때 쓰려고도 하지만 가뭄에 대비하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댐에 일단 물을 쌓아두죠. 위험에 대비해서. 언제 가뭄이 있을지 모르니까. 물 쌓아뒀다가 실제로 가뭄이 발생하면 이미 있는 댐에 있는 물을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모자라면 뭐 물을 우리가 사와서 방류한다든지.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쌓아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사례요. 여기. 자,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연결되는 사례. 자, 2023년 1월 13일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13만 원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대손이 발생했다 또는 확정됐다라고 표현합니다. 확정 또는 발생.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요거 직접 상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이때 채권을 까요. 왜냐면 여러분 채권은 못 받아도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13만 원 깝니다. 요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손이 예상됐지만 미리 비용한 거 없죠. 미리 비용한 거 없으니까 그냥 13만 원 떼었을 때 원샷으로 비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 수익은 2023년도인데 관련 비용은 2024년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죠? 빨리 이 논리를 받아들여 주시길. 자, 그럼 이제 충당금 설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만 원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채권을 대변으로 깝니다. 근데 나는 이럴 줄 알고 얼마는 여러분들 미리 비용했어요. 그것도 10만 원은 미리 비용한 거예요. 근데 13만 원 못 받았다고 또 10만 원만큼을 13만 원 비용하면 10만 원은 두 번 비용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쌓아둔 물 있죠. 10만 원. 물이 10만 원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가 되니까 10만 원어치의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10만 원어치의 가뭄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해서 10만 톤의 물을 채워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13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10만 톤의 물을 방류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손충당금이 그 댐에 있는 물 쌓아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 없잖아요. 물 없으니까 우리가 좀 물을 사와서 가면 방류한다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나머지 예상치 못한 3만 원은 어떻게 해요? 3만 톤은 물을 채워야죠. 사서 채운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용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죠. 대손이 확정되면 기존에 쌓아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모자란다. 그럼 지금 모자르는 거잖아요. 모자라다라는 건 뭐냐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미리 비용한 그만큼은 또 비용하면 안 되지만 10만 원, 우리 13만 원 못 받았는데 10만 원만 미리 비용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3만 원은 못 받았을 때 이때 비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마치 추가적으로 물을 사서 방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우수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편하죠? 이게 편하지만 회계 입장에서는 요게 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둘 다 비용은 총 얼마 잡았냐면 13만 원 잡았어요. 맞죠? 둘 다 비용은 총 13만 원 잡은 거 맞아요. 하지만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얘는 못 받을 가능성까지 보여주잖아요. 기말에. 근데 얘는 못 받을 가능성 안 보여주죠, 그냥.
띄어 먹힐 것 같으면 띄어 먹힐 것 같으면 미리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그냥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으로 표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됐죠? 자, 됐어.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위험을 조기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그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선 오른쪽이 좋은 거지 실제로 못 받았을 때 원샷으로 비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띄어 먹힌 건 아니니까 실제 외상 매출금 까면 안 되는 거고요. 채권은 띄어 먹히거나 회수할 때 까는 거잖아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회계 힘들죠.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보충법을 쓰니까 그냥 보충법만 보시면 돼요. 보충법만. 보시죠. 자, 기말에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매출금 10만 원에 대해서 1%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이 됐대요. 추정이. 예. 그러면 얘 1기 말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때 외상매출금 기말에 얼마 있어요? 10만 원. 외상매출금 채권이요. 근데 12월 30일 날 예상했더니 1,000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죠. 이 10만 원 중에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9만 9천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못 받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걸 대손 충당금이라 불러요. 이렇게 표시를 하라라는 겁니다요. 자, 추정됐다고 비용해야 하지 말아요. 비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채권이 있다라는 건 1기에 내가 수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수익이 있으니까 못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도 미리 비용하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비용, 지금은 계정권 보지 마시고 일단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우리가 대변태생입니다. 채권을 빼는 놈이니까, 그래서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됐었죠? 그래서 1,000원의 가뭄이 예상되니까 1,000원의 가뭄을 대비해서 우리가 1,000원에 좀 웃기지만 1,000톤의 댐을 물을 채운 겁니다. 알았죠? 미리 비용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랬다가 이제 2기 중에요. 대안이 파산했대요. 아까는 예상치 못하게 띄어 먹힌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보니까 자, 주식회사 대안이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800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비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받을 거 예상만 했는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미리 비용했는데 못 받았다고 또 비용하면 비용을 2번 잡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돼요. 얘 보시는 거 얘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을 깝니다.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못 받았을 때 채권을 까요. 근데 지금 실제로 내가 10만 톤의 물을 채워놨잖아요. 근데 가뭄은 800 가뭄이 실제로 가뭄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1,000톤의 물이 아니라 8,000톤만 물을 방류하면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1,000톤의 물 중에서 800톤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1,000톤을 800톤 방류했으니까 감소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기 말이에요. 기말 됐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을 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대안이 기말에 채권이 워낙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권이 기말에 외상매출금이 5만 원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5만 원 계속 변동해서 5만 원 된 거예요, 그냥. 이 중에 3%인 1,50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을 했대요. 기말마다 추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계는 위험을 기말마다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기 말에는 외상 매출금이 5만 원 맞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 중에서 저 1,5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48,500원. 그죠? 그럼 얘는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기 말에도 저 가뭄이 예상이 돼가지고 1,500톤의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1,500톤의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미 몇 톤의 물은 있어요. 이미 1,000톤의 물 채워놨는데 가뭄 발생해서 800톤 방류했죠. 방류했기 때문에 아직 200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은 2기 말에 어떻게 돼? 2기 말에 1,500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200톤이 있죠. 200톤이 있으니까 1,300톤만 더 추가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채워두는 계정 과목 대손 충당금일 뿐. 되시겠죠? 그래서 대변에 어떻게 하냐면 대손 충당금 1,400원. 그래서 우리가 보충법은 말 그대로 모자란 금액만 채워둔다라 해서 보충법이라 불러요. 알죠? 그래서 1,500원 있어야 되는데 이미 200원의 물은 있으니까 1,300톤의 물만 더 추가적으로 채워둔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를 비용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만 인정. 예. 예, 어떤 거요? 이게 대안이 타사를 해서 다시 대안에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 거를 연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요? 아니 대선 충당금을 네. 대안을 했는데 두 번째 그죠. 대안이 파산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대선 충당금 200원은 계속 누적해서 다른 업체 거랑 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대손준다 모든 거래처에 대해 수정합니다. 모든. 네, 대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처. 아, 예. 우리 시험용이라서 그래. 우리 시험용으로 가야 되니까. 알죠? 시험용이라서 그래. 예? 시험 오류. 아유. 파산 난 데다 또 외상을 주시면 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 계정을 그냥 예, 그럼 나중에, 이어서 쓴다는 거죠. 예. 갑자기 계산하는 건지.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는 좀 비현실적인 거 나와요. 곧 뭐 할 거냐면은 떼인 돈을 갚아요. 했죠? 그런 사람 없죠? 떼어먹힌 돈을 갚아. 아, 있어요? 그렇구나. 아셨죠? 그런 거 다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이제 보시죠, 여기. 자, 이제 계정 과목 암기해 주세요.